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17년 만에 찾아온 10월 한파에 채소류 가격을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값이 무려 50%나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인상으로 기름값도 계속 오르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리터당 2,000원대를 넘었는데요.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농수산물 시장의 채소값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4kg 한 상자에 3만 원 하던 상추는 이번 주 5만 원까지 오르면서 무려 66%나 인상됐습니다. 1,500원이던 양상추 300g짜리 한 포기도 5,500원으로 3.6배 이상 올랐고 2.5kg짜리 무 한 개 가격도 1,950원으로 56%나 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서너 배 이상 오른 채소값에 주부들은 놀라다 못해 장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런지 야채금이 막 두세 배가 오른 것 같아요. 저희들 주부로서는 가계부가 많이 걱정되고 사기가 두렵네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역에서 유통되는 각종 채소류는 지난주 대비 평균 40~50% 이상 올랐는데 한파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수확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엽채류가 잦은 비로 인해 수확량이 줄고 있고 갑작스러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산지 물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 이런 추세가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7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되면서 지역의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전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52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7원 올랐고 대부분의 주유소가 1,900원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운전자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에 즉시 반영되는데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땐 기름값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며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번 넣을 때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조금 부담되는 거는 또 사실이고 또 오르는 거는 빨리 오르는데 또 내려갈 때는 엄청 또 느리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에 따라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0월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지지부진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심지어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까지 나타내고 있어서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올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기존 혁신도시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국회를 찾아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여야 충남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여건을 맞이했으나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현 정부 임기 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00만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 청와대까지는 이게 보고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진전을 못 보고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저는 안타깝다는 표현을 떠나서. 하지만 이 같은 지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의 반대와 사전 절차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선행돼야 될 그 몇 가지 어려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전을 해야 되는 그 기관들의 어떤 직원들 노조를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기관이 이전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될 거냐.
임기 말과 대선 정복 등을 감안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대전과 충남은 희망 고문 속에 시간만 보낸 셈입니다. 오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결국 선거용에 그칠 거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한동안 심각한 전세난을 겪었던 대전에서 최근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경고했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조정 움직임을 엿보이고 있는 건데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지구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전세 호가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대에 형성됩니다. 오는 11월부터 6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늘면서 최근 들어 2, 3천만 원 내린 겁니다. 올해 가을에 아이파크하고 갑천 3블럭 입주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와서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전세값을 내려내놔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전세값이 많이 올라 새 집을 바꾸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규제 여파로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새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 연장을 통해 청약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없어요. 분양받으려고 그냥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수요가 없는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에. 도안지구의 새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10월 들어 대전 지역의 전세 매물이 한 달 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하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거래 없이 매물이 늘어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집주인들이 버티기를 하면서 전세값은 10월 둘째 주까지도 여전히 오름세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도안지구 입주 예고에 따른 전세 매물 증가를 계기로 견고하던 전세값의 상승 흐름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6천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는 이제 전세 물량이 공급이 되면서 안정을 좀 이룰 것 같고요. 앞으로 주택 시장은 대선 전국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값 조정 여부에 따라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매매 가격도 점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보령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발생한 한국GM 보령공장 40대 노동자 이모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자 징계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설비에서 이상 발생 알람이 울리자 안으로 들어가 조치하던 중 갑자기 가동돼 이모 씨가 설비에 끼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 검사 등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하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지휘자 없이 1인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일 청양 농공단지 내 농업법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4구가 모두 화재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양경찰서는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며 화재는 사망자 가운데 1명이 불을 지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화자도 사망함에 따라 화재 원인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요즘 도심의 새로운 공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토바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일부 난폭 운전과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도로 위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일반 승용차로 순찰하는 암행 순찰차에 사이카까지 앞으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교차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경광등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 배달 오토바이를 추격합니다. 오토바이 경찰입니다. 우측에 정차하세요. 오토바이 우측에 정차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여 미터를 도주해보지만 결국 경찰에 잡히고 맙니다. 일반 승용차 외관을 가졌지만 단속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을 켜고 위반 차량을 쫓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대전 전 지역을 24시간 돌며 단속하는데 운전자를 쫓기 어려운 경우 영상을 채증해 단속하기도 합니다. 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은 하지 않고 추후에 캠코더로 채증을 하여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좁은 골목길 등에서 암행 순찰차보다 기동력이 좋은 사이카도 함께 단속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에게 눈에 띄는 순찰 사이카가 주요 지점을 도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긴급 출동이 많은 사이카의 경우 때론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운행에 나섭니다. 사이카의 무게가 상당한지라 커브길 같은 데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면의 슬립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대전경찰청은 올해에만 400건이 넘는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말까지 난폭, 법규 위반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인도주행 등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단 소속 A씨가 부산 명지동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8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위기 대응반과 재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직 정화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충남도가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하자 당진시만 홀로 거부한 바 있죠. 김홍장 당진시장이 최근 잇따라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소신 행정을 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시각도 나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김홍장 당진시장의 깜짝 기자회견. 충남도가 시군과 50%씩 부담해 국민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하자 김 시장은 우린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충남지사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겁니다. 보편적 지급으로 손해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의 거침없는 행보는 올해 내내 계속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전국 최초로 기록될 버스 완전 공영제. 기존 업체의 차량들과 노선을 시가 인수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업계의 반발, 인수 비용 등의 문제로 다른 자치단체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당진시는 당장 내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환승체계와 이 교통체계를 확 바꿔내면 훨씬 많은 부분이 이득이다. 김 시장은 또 해수부가 중국 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외목마을 마리나 항만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안 된다며 정부에 시한을 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역시 농어촌 공사가 맡았다가 7년간 방치된 도비도 관광단지도 직접 개발하겠다며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공로연수제, 즉 퇴임 전 1년을 연수 명목으로 쉬게 하는 제도를 중단시켜 공직사회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일찌감치 시장직 3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김 시장은 이런 것들이 평소 소신이었다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선거에 미련이 없는 자신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보면 돌부리에 걸릴 수 있고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정책들을 남은 일 동안 우리 공직자와 시민과 함께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가 후임 시장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TJB가 보도한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209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 간 분쟁에서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2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한 경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109와 209는 별개의 산단인 만큼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2018년 이 산단 계획을 승인하며 탕정명 용두리 1원 38만 1000여 제곱미터와 갈산리 1원 31만 7천여 제곱미터를 한 개의 사업지구로 보고 강제 토지 수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다음 주까지 잔여 경기 8게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리그 최하위 10위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나는 현재 9위 기아와 5게임 뒤진 채 10위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남은 8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기아가 6경기 이상을 피할 경우에만 꼴찌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화의 잔여 경기 대부분이 키움과 LG, 두산 등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은 상위권 팀들인데다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여서 올 시즌도 한화의 꼴찌 탈출은 힘들 걸로 보입니다. 대전 서구는 장태산 휴양림 메타세콰이어 숲에서 올해 2번째 커플의 사랑의 결실, 작은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코로나19로 일반적인 결혼식이 불가능해 고민하던 중 서구청이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을 신청했으며 주례 없이 간소한 절차로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과 서구청장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카이트 서핑을 즐기다 추락한 여성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A씨는 서핑을 즐기던 중 바람이 약해져 해상으로 추락했고 해경은 일행의 신고로 13분 만에 구조했습니다.